지난 금요일 고용보고서 보셨죠? 시장 지금 떨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다음 주에 옵니다. 다음 주 미국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가 발표됩니다. 월가 컨센서스는 헤드라인 기준 전년 대비 약 2.3부터 2.4%입니다. 근원 CPI 예상치는 2.4부터 2.5% 구간에 모여 있습니다. 문제는 숫자 그 자체보다 이번 CPI가 금리 인하 기대감을 완전히 꺼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의 라스트 메일 그리고 금리 인하 기대가 사라진 뒤 시장이 어떻게 반응할지 여러분이 바로 확인해야 할 핵심 지표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라스트 마일의 덫입니다. 헤드라인 물가는 9%대 피크에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1%가 전혀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첫째, 서비스 물가의 점착성, 이른바 스티키 인플레이션입니다. 렌트, 외식, 의료, 운송 같은 서비스 가격은 임금과 인건비가 주로 반영되기 때문에 한번 오른 뒤엔 잘 안 떨어집니다. 근원 CPI에서 서비스 비중이 높다 보니 이쪽이 버티면 전체 물가가 2% 초반까지 내려가기 어렵습니다. 둘째, 에너지와 원자재의 재반등입니다. WTI 유가는 1월 말에서 2월 초 기준 배럴당 60부터 64달러 구간에서 다시 지지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면 수송비, 항공권, 물류비, 결국 서비스 물가 에 2차로 반영됩니다. 즉 에너지에서의 디플레이션 효과가 줄어드는 동시에 서비스 물가는 임금 때문에 끈질기게 버티는 구간입니다. 이 조합이 바로 라스트 마일의 덫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분석입니다. 이번 1월 CPI를 두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CPI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현재 시장은 헤드라인 2.3부터 2.4% 근원 2.4부터 2.5%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제 발표가 헤드라인 2.5%를 넘어가고 근원도 2.6% 이상으로 찍힌다면 시장 해석은 단 하나입니다. 인플레이션, 생각보다 더 끈질기다. 이 경우 연준의 첫 금리 인하 시점은 더 뒤로 밀립니다. 이미 CME 패드워치에선 3월 회의 기준 큰 폭의 인하보다는 점진적이고 제한적인 인하 가능성이 더 크게 반영되고 있습니다. 2월 7일 기준 CME 패드워치 데이터를 보면 다음 3월 FOMC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낮출 가능성이 80%대 초반까지 반영돼 있지만 그 이후 연간 누적 인하폭은 시장이 예전에 기대했던 수준보다 훨씬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CPI까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 그래, 인하는 하겠지만 속도는 더 느리게 간다로 해석됩니다. 결과적으로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다시 위로 튀어오를 수 있고 금리 민감도가 높은 성장주, 기술주는 직격탄을 맞게 됩니다. 특히 나스닥 대표 ETF QQQM 그리고 고평가 성장주 예를 들어 아이언Q 같은 종목은 밸류에이션이 금리와 직결되기 때문에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투자자에게 필요한 건 공격이 아니라 방어입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 CPI가 예상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입니다. 헤드라인이 2.2% 이하, 근원이 2.3% 근처까지 떨어진다면 시장은 그래도 디스인플레이션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엔 단기적으로 나스닥, 성장주 심지어는 비트코인 같은 위험 자산까지 안도 랠리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이 숫자 한 번으로 연준이 이제 마음 놓고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리겠다고 선언할 수 있을까요? 아직 아닙니다. 연준이 보는 건 단기 지표 하나가 아니라 몇 달간의 추세, 특히 근원 서비스 물가, 임금, 고용입니다. 즉 예상보다 낮게 나오면 숨고르기 랠리는 가능하지만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 불가동이다 라고 보기엔 이릅니다. 그래서 이 시나리오에서도 추격 매수보다는 차분한 분할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구간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서서히 소멸하는 구간입니다. 이럴 때 시장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변동성입니다. 첫째, 환율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금리, 위험 회피 심리, 아시아 증시 흐름에 따라 빠르게 출렁일 수 있습니다. 달러 강세가 나오면 달러 자산을 어느 정도 보유한 투자자는 원화 기준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 달러 예금, 달러 MMF 등 환율 방어 수단을 포트폴리오에 최소 하나는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배당주 ETF, 예를 들어 SHD 같은 종목입니다. SHD는 미국의 고배당 우량 기업을 담은 ETF로 배당 수익률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기반으로 변동성 구간에서 완충 역할을 해줄 수 있습니다. 성장주의 낙폭이 크게 나올 때 이런 배당 ETF 비중이 있으면 계좌 전체의 변동성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셋째, 현금 비중입니다. 이벤트 앞에서는 기회보다 리스크 관리가 먼저다. 지금처럼 CPI, FOMC, 고용지표가 이어지는 구간에서는 현금 비중을 10부터 20% 정도라도 확보해두면 예상 밖 급락이 나왔을 때 싸게 살 수 있는 선택지가 생깁니다. 현금이 없는 투자자는 좋은 가격이 와도 구경만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주 CPI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숫자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근원 CPI의 추세입니다. 숫자가 2.3에서 2.3으로 내려왔는지 혹은 2.5에서 2.6으로 다시 올라갔는지 이 한 칸 차이가 연준의 스탠스, 채권금리, 주식시장 전체 밸류에이션을 재조정하게 만듭니다. 감정으로 반응하는 시장 속에서 우리는 데이터로 대응해야 합니다. 숫자를 보시고 환율, 배당주, 현금 비중 이 세 가지를 다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장에 숨어있는 흐름을 읽어드리는 채널 머니 스펙트럼이었습니다.